9월에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9월에 긴장을 했던 게 트럼프의 관세 타격이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를 꺾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불안감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 수출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어제 보시는 것처럼 총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659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지난해보다 12%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무려 3년 6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일평균 수출액을 보게 된다면 27억 달러가량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역대 9월 가운데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총 수출액이 잘 나오게 된 거는 조업일 수가 한 4일 정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가 9월에 있었는데 10월로 밀려나면서 이로 인해 조업일 수가 증가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출 자체도 늘어났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확인하시기 편하실 텐데요. 이 파란색 선이 수출 증감률이고요. 이 빨간색이 수입 증감률입니다. 8월 달에는 역성장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9월 들어 가파르게 반등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무역 수지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 1월에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그 이후에는 흑자로 전환된 뒤에 흑자 폭이 9월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을 이끌었던 주역은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반도체와 자동차였습니다. 15개 주요 품목별 수출액의 증감률을 이렇게 차트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반도체가 무려 22%가량 증가하면서 역대 순위 1위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고요. 자동차가 생각보다 더 잘 갔습니다. 16%가량 증가하면서 1위, 바이오 헬스 부분은 무려 35%가량 증가하면서 역대 순위 1위를 달성했고 여기에다가 선박도 21%가량 증가했고 일반 기계 역시나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출을 강력하게 이끌고 있던 반도체와 자동차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HBM이라던가 DDR5와 같은 돈이 많이 나가는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의 메모리가 호조를 보이면서 이로 인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자동차는요. 친환경과 내연기관 모두 다 잘 수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미국이 역시나 좀 역성장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고율 관세로 인해서 2%가량 줄어든 것으로 살펴졌지만 유럽연합이 무려 54%가량 늘어났고 CIS 같은 경우에는 77%가량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라던가 러시아 쪽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이렇게 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우려를 다른 지역에서 지금 메꾸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지역에서 수출이 더 증가를 했을까요?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대미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1%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9대 주요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역성장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EU 유럽연합이 19% 두 자릿대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인도도 17%, CIS 쪽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54%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중동이라던가 중남미 국가 전반적으로 고른 성장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CIS 쪽은 자동차 그리고 기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를 했는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수요가 증가한 게 수출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자동차와 철강 관세로 인해서 우려했던 것처럼 역성장 기조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다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거기서 중요한 게 반도체가 우리 시장을 좀 지속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고요.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AI 투자 붐이 이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가요 지금 5일 만에 계약 2가지, 대규모 계약 2개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먼저 9월 25일 날에는요. 오픈 AI의 계약을 더 늘리겠다라는 소식이 나타났는데 65달러가량을 추가하며 총 224억 달러가량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 메타와도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간밤에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기도 했었죠. 메타와의 계약은 최대 14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한 20조 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인 GB300 시스템의 이용 권한을 제공하는 게 그 계약 내용이라고 합니다. AI 모델을 통해서 훈련이라던가 운영을 하기 위해 GPU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분석에 맞는 계약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4조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다시금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시티그룹에서는요, 26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빅테크 AI 투자에 대해서 올해보다 한 700억 달러 더 늘어나서 한 4,900억 달러를 달성할 거고 29년까지 봤을 때는 2조 8천억 달러까지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수혜주는 역시나 엔비디아다라고 엔비디아를 찝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나 더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함께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성장주나 기술주의 우호적인 환경, 시장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게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감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것인데요. 셧다운을 하게 된다면은 일부 공무원들이 휴직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갑을 조금 닫아서 아무래도 이런 지표, 물가 지표 같은 게 조금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데이터 지표가 발표가 되는 게 조금 늦어져서 이로 인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라고 보는 분석들도 많이 있고요. 미국 증시의 영향 오늘 국내 증시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이렇게 우호적인 환경이 접어들고 있는데 증권사의 픽도 반도체로 쏠려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에 증권사에서 10월에 그 뷰를 많이 좀 내놨습니다. 그걸 좀 정리해서 보니까요. 결국에는 반도체였습니다. KB증권, 삼성증권 너나 할 것 없이 반도체를 추천 업종으로 다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코스피의 상단을 3,800까지 열어둬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나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환율이라던가 아니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는 10월의 증시의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흔들릴 것이라는 9월에 잘 갔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는 계절적으로 증시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우선 실적, 그러니까 어닝 시즌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들어 올릴 것이고 두 번째로는 크리스마스라던가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러한 빅 이벤트들이 10월부터 12월까지 차례대로 열려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소비가 더 늘어나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측면에서 보게 됐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 연말이 다가올수록 정부 정책 예산안이 책정되게 되고요. 이로 인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에다가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더 상승할 것이고 여기에 더해져서 반도체 업종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과연 10월도 반도체가 우리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가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